안녕하세요. 서울킨 성형외과 하승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첫 코 수술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, 재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자가조직 첫 번째, 두 번째 이제 보형물 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가조직에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이제 비중경 연골이라고 해서 콧구멍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양쪽을 그 안에 이제 딱딱하면서도 약간 물컹한 칸막이가 있는데요. 그게 비중경입니다. 일부 남겨놓고 떼어낸 재료를 쓰는 게 이제 비중경 연골. 두 번째 흔히 알고 계시듯이 귀연골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재수술이라든지 다른 거 뭐 할 때 좀 흔히 쓰게 되는 여기 갈비뼈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늑연골이라고 여기 앞쪽 요쪽에 보면은 연골로 된 갈비뼈가 있습니다. 거기서 떼어낸 연골, 늑연골이 있고, 요거는 보형물의 특성도 있지만 자가조직의 특성도 약간 있는 기증늑이라 그래서 사체에서 기증받은 늑연골을 가공해서 쓰는 그런 게 자가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, 기증늑 연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보형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콧등에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 아니면 고어텍스 보형물 이런 게 있고, 과거에는 좀 많이 썼지만 요새는 조금 덜 쓰게 되는 메드포아라고 연골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고, 연부 조직을 대신해서 쓰는 조직은 메가덤이라고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조직이 또 있고,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크게 보면 자가조직과 보형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형물 수술, 그러니까 자가조직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수술은 첫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보형물을 썼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률이 조금 낮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단점으로는 자가조직을 어디서든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약간 길어진다든가, 아니면 그쪽 부위에 이제 흉터를 조금, 특히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, 자가늑 같은 경우에 흉터를 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채취상에 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보형물을 써서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밖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뗄 필요가 없습니다. 양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, 좀 더 많은 볼륨을 사용할 수 있고 흉도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,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염증의 발생률이 자가조직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. 그리고 염증이 만약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보형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지만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나 이럴 때 리스크가 다소 높다,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꼭 그렇진 않고요. 낮은 콧대인 경우에는 콧대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보형물의 볼륨 자체가 좀 크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높은 콧대인 경우에는 보형물을 쓰지 않고 뭐 절골술이라든지 오히려 콧등의 매부리 같은 걸 깎으면서 조금 낮추면서 수술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재료가 높거나 낮다고 해서 높은 코는 뭐 꼭 이걸 써야 돼, 낮은 코는 꼭 이걸 써야 돼, 이런 것보다는 같은 재료로 볼륨을 적게 해서 많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, 단 낮은 코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형물을 쓸 확률이 조금 더 높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코 성형에도 늑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코가 지나치게 낮고 짧은 경우에, 그러니까 코끝을 좀 굉장히 많이 늘리고 높여야 되는데 비중경 연골이나 귀연골로는 상당히 부족한 경우에 늑연골을 띄기도 하고요. 아니면 사고나 기타 뭐 다른 장애가 있어가지고 코 모양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첫 수술 재료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. 특히 이제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 콧등 피부 쪽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콧등이 울퉁불퉁하게 내버려 두진 않고요.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했을 때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코끝하고 콧등의 경계 부위입니다. 경계 부위가 이게 낙차가 조금 생기게 될 수 있는데, 거기에는 추가적인 연골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. 두
번째로 조금 까다로운 부위가 이 부분에 코혹, 매부리가 있는 부분을 울퉁불퉁하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. 거기도 수술 중에 확인해서 우리가 매부리 뼈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살짝 깎아주는 선에서도 충분히 매끄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콧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꼭 써야 된다, 맞지는 않는 얘기 같고, 보형물을 쓰지 않더라도 콧등이 울퉁불퉁할 확률이 이렇게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첫 코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첫 코 수술이나 두 번째 수술이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되게 비슷하고요.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좋은 그런 수술 재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